최근에 반도체 하락을 두고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비쌌던 걸지도 모른다. 이제는 반도체를 PER로 봐야 된다. 아니다. 여전히 반도체는 PBR로 계산해야 되는 건 맞다. 사실은 저는 양쪽 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틀린 접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투자는 건강하게 마음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캡인베스트먼 허정욱입니다. 촬영일자 8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밸류에이션, 여러분들 흔히 주식 투자하시면서 PER, 퍼라고 하죠. PBR, 여러 가지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오해하시는 지점이 하나 있어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반도체 하락을 두고 산업에서 이러저러한 이슈가 있었다. 하이닉스가 주주환원과 관련해서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비쌌던 걸지도 모른다. PER로 봐야 된다. 한편으로는 좀 보수적인 투자를 하신다는 분들이 아니다. 여전히 반도체는 이번 사이클이 유독 골짜기가 높고 오래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 여전히 PBR로 계산해야 되는 건 맞다. 사이클 산업들에 대해서는 PBR로 계산을 해야 된다. 사실은 저는 양쪽 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틀린 접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밸류에이션 그리고 내지는 멀티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코멘트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여러분들이 PER과 PBR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오해는 뭐냐면 PER과 PBR은요 동일선상의 지표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일단 아시는 분들은 뒤로 조금 넘어가셔도 되고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같이 살펴보시면 좋은데 PER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영어로 Price Earnings Ratio라고 하죠. Price,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거를 Earnings, 당기순이익으로 나누는 거죠. 1년에 회사가 이만큼 벌어들이는데 회사의 가치평가는 몇 배 정도 되더라. 그 배수를 따지겠다는 게 PER의 지표입니다. 나름 말이 되죠. 저도 강의할 때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몇 년치 이익을 땡겨받았을 때 내가 이 회사의 최종적인 가격이 결정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이제 맥락을 풀어가고는 하고요. PBR이라고 하면 Price Book Value Ratio라고 해서 똑같이 Price에서 시가총액이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이제 Book Value, 장부가치라고 하는 게 뭐냐? 가장 단순하게는 여러분들 기업의 재무 상태표에서 찾을 수 있는 자본 총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본 총계라고 하는 거는 회계적으로 계산 또는 누적이 되어 있는 주주의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더 깊게 이론적인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럼 회계적으로 주주의 가치가 이만큼이 쌓여 있는데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거는 평가된 주주의 가치잖아요. 회계상 장부 가치 내지는 주주 가치라고 하는 거는 그냥 계산이 돼서 들어가 있는 숫자일 뿐이고요. 가장 보수적이고 정직한 숫자 중에 하나고요. 평가된 시장 가치, 평가된 주주 가치라고 하는 거는 시장의 여러 가지 기대감, 앞으로 이 주주 가치가 얼마나 성장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기대감 들어와 있는 게 평가된 시가총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적되어 있는 주주 가치에 비해서 얼마나 더 기대감이 불어넣어져 있는가 이거를 PBR로 보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북밸류, 자본 총계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꾸준히 늘어나긴 하지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 수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도가 지나고 시기가 지나고 사이클이 지나더라도 PBR이라고 하는 거는 수치가 해마다 조금씩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PER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연도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그 earning이 계속해서 달라지다 보니까 PER은 계속해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처럼 시클리컬리티가 강한 산업에 대해서는 PER을 쓰게 되면 조금 오해할 수가 있게 된다. 반도체 사이클이 너무 좋을 때는 이익이 너무 많다 보니까 PER이 낮아 보이면서 저평가된 것처럼 보이는 거고 또 반대로 반도체 사이클이 너무 나쁠 때는 이익이 작다 보니까 PER이 높아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평가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시장을 오래 따라가셨던 분들은 종종 이런 말씀들도 하시죠. 반도체는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파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보통 대부분의 다른 종목들은 저퍼에 사서 고퍼에 팔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반도체는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으라는 얘기가 고퍼인 상황은 이익이 작은 시점, 저퍼인 상황은 이익이 높은 시점, 그러니까 이익이 작을 때 사서 이익이 높아졌을 때 그 고점에서 팔고 나오라는 이야기들로 많이들 쓰시곤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클리컬리티가 높은 반도체 같은 산업에서는 PER이 작년 1개월 거를 기준으로 할 거냐 앞으로 예상되는 1년 거를 기준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PER이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불확실해. 그러니까 PBR로 가야 돼 라고 그동안 사람들이 주장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올해 상반기입니다. 상반기 주가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는 PBR로는 설명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특히 하이닉스 기준으로 PBR이 뭐 0점 몇 배에서 뭐 2점 몇 배 그 사이에서 움직이면 된다. 이런 어떤 투자 원칙들이 좀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미 벗어나서 하이닉스의 PBR은 막 8배, 9배 이런 식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제 PBR로는 뽑을 수가 없다. PBR로 평가가 안 된다. PER로 봐야 된다. 이걸 가지고 시장에 갑론을박을 했었던 겁니다. 좋게 보는 사람들은 PER로 봐도 된다.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여전히 PER로 보면 안 된다. 근데 이거 다 틀리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 여러분들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보죠. PER은요. P 나누기 E예요. 머릿속에 공식을 그려보세요. Price 나누기 Earning입니다. PBR은 P 나누기 B예요. 그럼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PER에다가 ROE라고 하는 지표를 곱하게 되면 PBR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P 나누기 B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요 중간에 들어가 있는 자본총계 분의 당기순이익 그러면 B분의 2가 되겠죠. 제가 기업 분석할 때 가장 강조드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고 전달드리는 ROE, 영어로 Return on Equity, 자기자본 수익률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쌓여있는 자기 자본에 비해서 그 해에 주주가 벌어들이는 추가적인 부가가치가 얼마냐? 조금 더 문학적으로 바꿔보면 주주의 가치가 성장하는 속도가 얼마냐라는 것이죠. 하이닉스라고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쓰는 이 서비스 기준으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트레일링 P, 그러니까 지난 오늘 기점으로 최근 12개월 동안의 평균 P가 15.4배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제 26년도 예상되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PER이 4.6배, 내년도 27년도 예상치를 가져간다면 3.6배까지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물론 여기서 이제 추정되는 당기순이익은 증권사 추정치를 일단 단순하게 가지고 온 거고요. 올해는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8월이니까 올해는 얼추 지나갔다고 치고 그렇다고 내년도 걸 온전히 반영하기는 좀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어딘가가 아마 포워드 12개월 정확한 PER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얼추 한 4배 정도라고 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PBR이 7배입니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현상인데 당연히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PER의 그 수치가 PBR 수치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PER이 더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PER이 3배, 4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싸다. PBR을 보시는 분들은 PBR이 7배니까 비싸다 주장을 하시는 건데 두 공식 간의 관계를 계산해보면 여러분들 ROE가 높은 기업은요. 똑같은 PER이라고 하더라도 PBR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 추정치가 아니라 증권사 예상 추정치의 중간값을 가지고 오게 되면 26년도 예상 ROE가 하이닉스가 지금 101.7%가 나옵니다. 내년도 27년도 예상치가 60%, 28년도가 39%가 나옵니다. ROE가 100%씩 나오는 기업은 보통 미국에 있습니다. 한국에는 거의 없고요.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평균적인 ROE는 역사적으로 한 7% 중반대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PER에서 요거 ROE를 높게 곱하니까 PBR이 이렇게 높게 나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PER은 낮고 PBR이 높은 그 원인이 ROE가 높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따로 공부하셔서 하이닉스가 이 실적을 뭐 달성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분석과 결론을 내신다면 그러면 이제 저랑 디스커션을 해보시면 되는 건데 만약에 앞으로 반도체가 돈을 잘 벌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PBR이 높다는 이유로 이 회사가 고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PBR이 높은 거는 PER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곱해지는 ROE가 충분히 높기 때문에 PBR이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반도체에 대해서 PER을 써야 돼, PBR을 써야 돼, 같이 쓰는 겁니다. 같이 보는 거고 둘 다 봐야 되는 거고 사실은 두 개는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개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둘 사이의 관계가 ROE가 낀 게 있다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ROE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PER하고 PBR하고 그렇게 괴리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지금 예상되는 증권가에서 예상되는 ROE가 높기 때문에 PBR이 높아 보이고 상대적으로 PER은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둘 중에서 뭔가를 양자택일 하셔야 되고 둘 중에 뭐가 더 맞는 밸류에이션이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절대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만 보여드리면 아쉬우니까 삼성전자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도 보시면요. 올해 예상되는 ROE가 55.8% 그리고 내년도 예상되는 ROE가 48.3%입니다. 그 큰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자본 총계가 가장 큽니다. 700조짜리 자본 총계 700조짜리 회사가 1년에 55%씩 성장하다 보니까 여기도 어때요? 하이닉스보다 좀 정도가 낮다 뿐이지 올해 예상되는 PER 기준으로 4.8배 내년도 예상되는 거 기준으로 3.5배가 나오고요. PBR은 3.3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ROE가 충분히 높기 때문에 PBR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PBR이 3배가 넘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역사상으로 보게 되면 보통 삼성전자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한 배 초중반 돼서 보통 노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3배까지 올라왔다고 해서 과거에 비해서 3배가 비싸다고 이야기를 할 거냐? 아니라는 거죠. ROE가 높기 때문에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는 PBR이라는 얘기고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고민해야 될 거는 하이닉스 내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증권가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미래 이런 순이익들, 이런 순이익들이 달성 가능할 거냐 안 가능할 거냐에 대한 디스커션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만약에 순이익이 충분히 높게 달성 가능하고 유지 발전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ROE가 높기 때문에 PBR을 보는 게 아니고요. PER을 기준으로 유지되는 순이익이기 때문에 PER 기준으로도 싸다. 그리고 사실상 PBR로 봤을 때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지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각각의 컨센서스를 조금 저희 서비스에서 정리를 좀 해와봤습니다. 즉 역시 증권사 평균치, 예상 평균치 기준이고요. 하이닉스가 올해 매출에 대한 예상치가 345조, 내년도가 500조, 내후년도가 540조가 나오고요. 영업이익률이 70% 후반 정도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ROE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매출 예상치가 738에 내년도에 943조, 그리고 내후년도에는 1000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5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 달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ROE는 역시 앞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대표적인 두 개 기업이니까 말씀을 드리고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대해서 얘네가 비싸냐 싸냐에 대해서는 적어도 논박할 여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얘네들은 지금 현재 예상되는 순이익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싼 것만은 확실합니다. 물론 제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해서 이 기업들을 당장 사야 된다거나 사고 나서 당장 주가가 오른다거나 한다는 부분들 예측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태클을 걸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뷰를 던지신다면 이들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평가가 아니라 시장에서는 증권가에서는 그리고 예컨대 케빈쌤 같은 사람들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앞으로 좋은 실적을 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중국 업체들이 따라올 것 같은데 AI 수요가 금방 죽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금방 공급 과잉이 올 것 같은데 이런 쪽의 분석을 하셔서 애초에 예상되고 있는 순이익 자체가 틀렸어 라고 가시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볼 만 하겠습니다만 반도체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그래서 주식은 사는 게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시게 되면 그럼 최근에 이 기업들의 흐름을 너무 못 읽게 되시는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정리들을 보면 여러분들 PER, PBR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 두 지표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ROE, Return on Equity라고 하는 그 지표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같이 보는 것이고 오히려 ROE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해 보시고 대비해 보시는 그런 기회를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